26조 원, 7만 개, 30만 명. 이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이 전면 금지됩니다. 내일부터 학원은 불법입니다. 과외도 불법입니다. 인강도 불법입니다. 대치동 학원 1200개의 셔터가 내려갑니다. 그 골목을 채우던 식당과 편의점과 인쇄소도 함께 불이 꺼집니다. 그런데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당 30만원 음성 과외 시장이 열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남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당신의 일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사교육 전면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모든 형태의 사교육이 불법이 됩니다. 시행은 즉시입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 규모 약 26조 원, 학생 1명당 월 평균 43만 원, 10명 중 8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학원이 약 7만 개 있습니다. 서울에만 2만 개. 그 안에서 일하는 강사가 약 30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내일부터 전부 멈춥니다. 시행 당일 오전 교육부 단속반이 전국에 투입됩니다. 학원 영업은 적발 즉시 벌금 5천만 원, 과외는 교습자와 학부모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오후 3시 전국 학교의 수업이 끝납니다. 교문을 나선 학생들이 학원 대신 집으로 향합니다. 매일 걷던 학원 가는 길, 오늘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 5시 대치동 은마사거리 학원 셔터가 내려갑니다. 1200개의 학원이 밀집한 이 거리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이중주차로 가득했던 도로가 텅 비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 목동 학원가도 멈춥니다. 중계동 학원가도 멈춥니다. 분당 서현역 학원가도 멈춥니다. 전국 7만 개 학원의 불이 동시에 꺼집니다. 첫째 날이 끝났습니다. 26조 원 규모의 산업이 하루 만에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행 둘째 날 아침 학원 강사 30만 명이 출근할 곳을 잃었습니다. 수학 강사, 영어 강사, 논술 강사, 이 사람들의 월급이 어제부터 0원입니다. 대치동 스타 강사의 연수입은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중소 학원 강사의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스타 강사도 신입 강사도 내일은 같습니다. 모두 0원입니다. 오후 4시 학교가 끝났습니다. 학생 500만 명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매주 11시간을 학원에서 보냈습니다. 오늘부터 그 11시간이 통째로 비었습니다. 당신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43만 원이 이번 달부터 빠지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긴 걸까요? 불안해진 걸까요? 당신의 옆집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학부모 커뮤니티가 폭발합니다. 아이 공부를 어떻게 시키냐는 글이 하루 2만 건을 넘깁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사교육입니다. 한 달 후 대치동 학원 골목의 식당 매출이 70% 줄었습니다. 편의점 매출 60% 감소, 문구점 절반 이상 폐업, 인쇄소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학원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건물주가 늘어납니다. 대치동 학원가 건물 공실률이 한 달 만에 50%를 넘었습니다. 건물주의 대출이 부실해지기 시작합니다. 학원이 사라지면 학원만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학원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경제 생태계가 함께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원이 사라지면 사교육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었습니다. 시간당 3만 원이었던 과외비가 시간당 30만 원이 됩니다. 불법이 된 순간 가격이 10배가 됐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범죄가 됐기 때문입니다. 강남 고소득 가구는 해외 화상 과외를 씁니다. 싱가포르 튜터, 미국 온라인 클래스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월 300만 원, 감당할 수 있는 집만 교육을 계속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집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교육 금지, 전 상위권과 하위권의 성적 격차, 평균 23점, 석 달 후 그 격차가 38점으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학원이 사라지자 학교 시험이 전쟁터가 됩니다. 수능을 보정해주던 사교육이 없으니 내신 한 문제가 대학을 결정합니다. 학교 시험 난이도가 수능보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교실 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반 친구가 경쟁자가 됩니다. 시험 기간 도서관 자리 새벽 5시에 마감됩니다. 교사에게 항의하는 학부모 민원이 한 달 3천 건을 넘깁니다. 시험 출제 교사가 신변 보호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치동 학원가 건물 공실률 70%, 학원이 빠진 자리를 아무도 채우지 못합니다. 학원 전용으로 설계된 건물은 다른 용도로 전환이 쉽지 않습니다. 건물 한 채 평균 대출 30억 원, 임대 수입 0원, 은행 부실 채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대치동 아파트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학군 프리미엄, 사교육 접근성, 이것이 대치동 집값의 핵심이었습니다. 학원이 사라진 대치동에 프리미엄은 없습니다. 음마 아파트 실거래가 6달 만에 15% 하락합니다. 대치동만이 아닙니다. 목동 학원가 인근 아파트 12% 하락, 중계동 10% 하락, 분당 서현 9% 하락, 전국 학군 프리미엄 부동산 시장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부동산 시장 전체 하락 압력이 시작됩니다. 학원을 없애면 교육이 평등해질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돈이 있는 집은 해외 과외와 교육, 이민으로 빠져나갑니다. 돈이 없는 집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교육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아직 본격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사교육이 사라진 자리를 공교육이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국 초중고
한국어 교사 수 약 45만 명, 사교육이 맞던 보충 수업, 심화 수업, 진학 상담까지 전부 학교로 돌아옵니다. 교사 1인당 업무량이 2배가 됩니다. 교사 명퇴 신청이 전년 대비 300% 증가합니다. 수능은 그대로 있습니다. 대학은 그대로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사라졌지만 경쟁 구조는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그대로인데 도구만 빼앗겼습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교육 이민입니다. 싱가포르 국제학교 모내 300% 증가, 미국 보딩스쿨 지원자 200% 증가, 캐나다 조기 유학 상담 건수 역대 최고, 합법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사람이 빠져나갑니다. 떠나는 사람들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자산 10억 원 이상,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의 고소득 고학력 가구가 자녀 교육을 위해 나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인적 자본 유출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강 플랫폼이 회색지대에서 성장합니다. 한국 강사가 해외에서 촬영하고 해외 서버에 올리면 한국 법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치동 스타 강사가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웁니다. 수강료는 월 100만 원, 결제는 해외 카드로만 가능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교육 금지 1년 정리하겠습니다. 학원 7만 개 폐업, 강사 30만 명 실업, 학원과 상권 매출 70% 강소, 학군 부동산 평균 12% 하락, 음성과외 시장 약 20조 원 추정, 교육 이민 가구 3만 가구 돌파, 교사 명퇴 신청 300% 증가. 사교육을 없애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사교육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도구만 불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5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경고입니다. 첫 번째 갈래, 공교육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5명에서 15명으로 줄었습니다. 수업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강의 대신 토론, 암기 대신 프로젝트, 성적표 대신 포트폴리오, 학교가 학원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이 사교육의 빈자리를 채웁니다. 체육, 예술, 코딩, 토론, 학교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학원비 43만 원이 사라진 가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말 가족 나들이가 32% 늘었습니다. 아이와 저녁을 먹는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갈래, 음성 과외 시장이 완전히 고착됐습니다. 5년 전 20조 원이었던 음성 시장 규모가 25조 원으로 커졌습니다. 단속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해외 서버 인강, 1대1 화상 과외, 메타버스 교습 기술이 법을 앞질렀습니다. 교육 이민 가구가 5년간 12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돈을 벌고 어머니와 자녀는 해외에서 공부합니다. 기러기 가족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해외에서 쓰는 교육비 연간 약 10조 원. 그 돈은 한국 경제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5년 후 대한민국은 두 개의 교실을 갖게 됐습니다. 공교육이 성장한 교실과 돈으로 우회한 교실. 사교육을 없앴지만 교육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사교육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사교육이 필요한 구조가 문제였을까요? 26조 원의 산업이 사라졌습니다. 7만 개의 학원이 닫혔고 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만 가구가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육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벌어졌습니다. 사교육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증상을 없앤다고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사교육 전면 금지에 찬성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시뮬레이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